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자 이러한 힘든 시국에 할리우드에서 배우로 돈을 번다는 게 본인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헤디는 혼자서라도 독일 잠수함 어뢰를 능가하는 성능의 어뢰를 개발해보겠다고 연구에 뛰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익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출간한 홍익희의 신유대인 이야기 책에서 한 편을 골라봤습니다. 할리우드 스타 헤디 라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헤디 라마는 여배우이자 밤에는 과학자였습니다. 헤디 라마가 발명한 기술은 여러분이 쓰시고 있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의 원천 기술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라마가 없었다면 구글도 없었다. 이 문장은 어디에 나오는 문장일까요? 구글은 2015년 헤디 라마의 101번째 탄생일을 맞아 그녀에 대한 헌전 영상에서 이렇게 추모했습니다. 라마가 없었다면 구글도 없었다. 헤디 라마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여배우 생활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영화로는 삼손과 데릴라 등으로 큰 성공을 거둔 화려한 이미지의 여배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과학 발명에도 천재적인 소질을 보였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득세하자 아시다시피 히틀러는 유대인의 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헤디 라마도 연합군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당시 유보트의 어뢰가 연합군 배들을 격침시키면서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헤디 라마는 독일 유보트의 어뢰를 무력화시킨 수중 무선 유도 어뢰의 명중률을 높이고 독일의 어뢰를 무력화시킬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결국 이 기술을 개발해내는데요. 그래서 이 기술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다중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퀄컴의 CDMA, 곧 부호 분할 다중 접속 기술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휴대전화, 와이파이, 블루투스, GPS 등의 원청 기술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헤디 라마는 호기심 많았던 어린 시절부터 과학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우선 그녀는 1차 대전이 반발한 1914년에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은행가였으며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헤디의 부모, 특히 아버지는 어린 시절 그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머니는 피아노와 발레 등을 배우게 했습니다. 어린 헤디는 혼자서 작은 무대를 만들어서 동화를 연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에 대해서도 호기심이 많아서 그 작동 원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춤추는 인형 뮤직박스가 있었는데 그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거를 분해한 다음에 다시 조립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연기를 좋아했던 헤디는 16살에 영화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살 때 체코슬로바키아 영화 엑스타시라는 데 출연해서 섹시한 장면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헤디는 그런 화려한 이미지와는 달리 혼자서 사색과 토론을 즐기는 성격이자 과학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었는데요. 배우가 된 뒤에도 외모보다는 두뇌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뛰어난 실용 발명가였습니다. 신호등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물에 녹이면 탄산수가 되는 알약을 개발하고 거동 불편한 노인들이 욕조에서 쉽게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장치를 만드는 등 실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발명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헤디 라마를 만든 건 그녀의 아버지의 밥상머리 교육과 베갯머리 이야기였습니다. 헤디 라마의 아버지는 은행일로 바빴지만 틈만 나면 어린 딸을 데리고 숲속을 거닐면서 혹은 도서관 난로 옆에 앉아서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어린 헤디와 산책하면서 주변 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작동 원리를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인쇄기가 어떻게 작동해서 글이 인쇄되는지, 가로등의 불은 어떻게 켜지는 것인지, 자동차 엔진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차는 어떻게 길이를 달릴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어린 헤디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유대인 아빠들은 자녀가 어렸을 때 절대 바깥에서 외식하지 않고 집에 들어와 자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자녀가 잠자리에 들면 베갯머리에서 15분 이상 책을 꼭 읽어줍니다. 이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는 뜻도 있지만 자녀가 무엇에 호기심을 보이는지, 자녀의 탤런트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걸 알아내려는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각자의 영혼에 걸맞는 탤런트를 같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자신의 탤런트를 찾아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유대인 아빠들은 자녀가 성인식이 전, 곧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의 성인식을 받는데 그 이전에 자녀들에게 하루도 쉬지 않고 밥상머리 교육과 베갯머리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그들을 교육시키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한테는 하루에 2번 이상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에서 보면 하나님은 곧 2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온 마음을 바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또 하나는 언제 어디서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잠자리에 들을 때나 항상 자녀를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헤디라마 얘기로 옮겨가겠습니다. 헤디라마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나치 치하에 박해받고 있을 때 헤디는 영국으로 탈출을 합니다. 거기서 미국 MGM 영화사의 설립자를 만나서 배우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MGM 설립자의 권유로 이름을 유대인 이름에서 미국식 이름으로 바꿉니다. 당시 유대인 이름은 헤드비 키슬러였는데 이거를 미국 배우 헤디라마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헤디라마는 항상 과학적 호기심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당시 영화 제작자이자 가장 빠른 비행기를 만들고 있었던 하워드 슈즈에게 한 가지 귀뜸을 해줍니다. 즉 헤디라마가 보기에는 슈즈가 만들고 있는 비행기의 사각형 날개 대신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유선형 날개로 바꾸라고 조언해 준 사람이 바로 헤디라마입니다. 헤디라마는 유명 스타가 돼서 히트작을 연속으로 쏟아냅니다. 그렇게 많은 영화를 찍다 보니까 강행군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밤에 들어가서는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헤디는 가급적 본인이 유대인인 거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지만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자 그때는 자신이 연합군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당시 1940년 여름에 피난민들이 탄 영국 여객선이 독일 잠수함 유보트의 어뢰에 맞아 격침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소식에 헤디라마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 격침 사고로 70명의 어린이를 포함해서 293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독일 잠수함 유보트가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헤디는 히틀러가 연합군을 이기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헤디의 머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힘든 시국에 할리우드에서 배우로 돈을 번다는 게 본인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도울 방도를 고민하다가 헤디는 혼자서라도 독일 잠수함 어뢰를 능가하는 성능의 어뢰를 개발해보겠다고 연구에 뛰어들게 됩니다. 당시 헤디의 아이디어는 방해받지 않는 무성 조종 어뢰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헤디는 잠수함이 수중무선 유도 어뢰를 발사할 때 적함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주파수 혼동을 일으키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하나의 주파수로 신호를 전달하면 적이 그 주파수를 찾아내서 교란할 수 있지만 주파선을 여러 개로 분산시키면 적군이 이를 알아낼 수 없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뢰의 명중률은 100%가 될 게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헤디는 그 원리를 피아노 공명 원리에서 착안하게 됩니다. 작곡가 조지 엔트릴과 함께 연구를 하게 되는데 함선과 어뢰가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통신을 주고받는 주파수 도약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기술이 혁신적인 이유는 설사 적군이 메시지 일부를 도청한다 해도 이미 새로운 주파수를 통해 정보를 보내기 때문에 도청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마침내 1942년에 특허를 출원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이 그림은 당시 특허 출원할 때 그 원리를 그림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즉 헤디라마는 낮에는 영화배우, 밤에는 과학자였습니다.
이 사진이 그녀의 일상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헤디가 특허가 나자 그녀는 이 기술을 미 정부에 기증합니다. 그런데 미 해군은 이 기술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으로 만들 능력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그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신분이자 그것도 연합국의 적인 오스트리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녀의 특허 자격마저 몰수합니다. 해군에 제출된 특허는 1급 비밀로 봉해져서 발명가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도 이를 쓰지 못하게 금지해서 전쟁 기간 중에 세상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해군은 헤디 라마에게 발명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미국을 돕고 싶다면 당신은 여배우니까 전쟁 채권을 파는 데 도움을 달라고 권유를 합니다. 헤디는 좌절하지 않고 그 권유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전쟁 채권 판매 투어에 참여해서 채권도 잘 팔게 됩니다. 채권을 파는 한편 그녀는 야광계 목에다 하는 목걸이를 개발을 하고 콩코드 항공기 설계, 개선 등 발명 활동도 계속해 나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헤디가 주연으로 출연한 삼손과 데릴라가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 후에 많은 영화를 찍고 그녀는 44살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간 빛보지 못했던 그녀의 특허 기술은 1950년대 후반부터 보안 시스템을 만드는데 재조명받습니다. 1957년 펜실베니아 전자공학 시스템 국이 라마의 특허 기술을 보안 시스템에 응용합니다. 그리고 이를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 때에도 다시 응용하게 되는데요. 즉 헤디의 도청 방지 아이디어를 이용한 전화기로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총리가 통화를 하게 되는데 이게 세계 최초의 디지털 전화 접속이었습니다. 헤디의 주파수 도약 기술과 이를 응용한 보안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 전송과 이동통신 연결망, 더 나아가 인공위성, 휴대폰, 무선 인터넷이 탄생하게 됩니다. 미군이 헤디의 주파수 도약 기술을 비밀문서에서 해제하게 되면서 누구나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발명품은 전자시대가 열리면서 통신혁명의 토대가 됩니다. 주파수 도약 기술은 CDMA 기술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쳐서 1996년 우리 한국의 이동통신, 현재 이름은 SK텔레콤이 최초로 이 기술을 상용화하게 됩니다. 이후 주파수 도약 기술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GPS 등의 원천 기술이 되고 해커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보안 기술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헤디는 이런 기술을 발명했음에도 특허로 아무 금전적 이득도 얻지 못했습니다. 헤디는 은퇴 후에 플로리다에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디 라마의 숨겨진 업적이 밝혀진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인 1990년 포브스 작가였던 플레밍 믹스는 MIT의 천체 물리학자였던 아버지한테서 한 여인의 놀라운 발명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헤디 라마라는 위대한 발명가가 있었음을 대중들이 알게 됩니다. 1990년 포브스 5월에 처음으로 주요 언론이 헤디 라마의 주파수 도약 기술을 게재해 헤디의 업적이 세간에 알려지게 될 때는 그녀의 나이 77세 때였습니다. 1997년 헤디 라마와 조지 엔텔은 CDMA 기본 원리를 발명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전자개척재단으로부터 개척자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 헤디의 수상소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때가 왔군요. 같은 해말 헤디는 발명가를 위한 오스카상인 불비상을 받은 최초의 여성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 86세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그녀의 유언에 따라 6월은 아버지와 함께 거닐던 비엔나의 숲속에 뿌려졌습니다. 독일은 2004년 헤디의 생일인 11월 9일을 공식적으로 발명의 날로 선포합니다. 에디슨처럼 잘 알려진 발명가들 뿐만 아니라 헤디 라마처럼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주지 못했던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날입니다. 이후 2014년 헤디는 미국 발명가 명예전당에 오르게 됩니다. 이로써 헐리우드 명예전당과 발명가 명예전당 두 곳에 모두 이름을 올린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